이렇게 바쁘시면 매출도 상당하겠죠? 네, 매출도 꽤 나옵니다. 1년에 한 20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처음 얘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56억, 60억 정도 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40억 원은 어디로 간 건가요? 미국의 어느 레스토랑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 샌프란시스코로 떠나는 미식 여행에 함께할 사람은 지금부터 주목하세요. 우리 뭐부터 먹어볼까요? 네, 나왔습니다. MZ세대의 입맛은 물론 마음까지 사로잡은 감성 맛집. 3시간 기다렸어요. 3시간의 기다림이 보람이 있는 맛이에요. 손님이 가게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나갈 때까지는 정신없이 두드려 맞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SNS 인증의 성지를 만든 34세 청년의 성공 비결. 어떻게 하면 더 좋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좋아할까에 대한 또 왜 이건 사람들이 좋아할까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하는 것 같아요. 외식업계에 떠오르는 샛별. 청년갑부 김은이 들려주는 오픈런의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저는 34살 용산에서 자영업을 하는 식당을 운영하는 김훈이라고 합니다. 33살에 시작을 했는데 운 좋게도 잘 돼서 한 56억, 60억 정도 하는 거겠죠. 60억 정도, 60억 정도 하는 거죠. 34살에 연매출 60억 원을 이룬 청년갑부 김은 씨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갑부가 운영하는 양식당이 있는 곳인데요. 오픈런 맛집이라더니 역시 이른 아침부터 줄이 깁니다. 영업 시작까지 1시간 30분이나 남았는데 말이죠. 아니 거리에 사람이 없길래 왜 사람이 없지? 우리 좀 쉬운가 이랬는데 여기만 사람이 많던데.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여기 스타벅스. 그냥 맛있대요. 네. 써가지고 분위기. 이거는 한번 와보고 싶어가지고 친구들이랑 이번에 방문했어요. 맛집 뭐 이런 기대보다는 그냥 그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365일 오픈런의 이유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대기 등록해 주시면 되시고요. 공지사항 한번 읽어보시고 저희 일행분들 다 오셔야지 입장 가능하시고요. 30분부터 입장 도와드릴게요. 기다리는 줄이 길어질수록 매장 안도 더욱 바빠집니다. 드디어 영업 준비 완료. 네, 손님 받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렸습니다. 손님 받을게요. 테이블이 1번, 2번 손님. 두 분이서 1번 입장 도와드릴게요. 2번 두 분 입장 도와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손님 입장과 동시에 만석은 이미 예상한 입장 일. 도와드릴게요. 이것이 바로 핫플레이스의 위험 아니겠습니까? 수석됐고요. 자리 나은 대로 바로바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테이블이 몇 개인데 벌써 만석이라요? 테이블이 지금 13개로 돌리고 있어요. 매일 만석인 거예요? 네, 아무래도 매일매일 만석되고 있죠. 코앞에서 입장 실패. 그래도 포기란 없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오픈런한 보람을 느낄 시간이 올 테니까요. 메뉴를 고르는 이들처럼 말이죠. 도와드릴까요? 네. 지금까지는 손님들의 마음이 바빴다면 다음 차례는 주방입니다. 미리 초벌해둔 라자냐는 치즈 솔솔 뿌린 후 한 번 더 구워 나갑니다. 라자냐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시브라운 들어간 미서브 스타일 라자냐고요. 매콤한 소스랑 같이 드시면 돼요. 이거 접시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해서 개성 넘치는 아메리칸 스타일의 음식이 이 식당의 대표 메뉴. 오페레 파스타는 수제로 만든 장동이 위에 올라간 파스타고요. 소스는 미소가 버섯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라떼는 말이죠. 음식 나오면 서둘러 먹기 바빴는데 요즘 MZ세대는 다릅니다. 인증사진 찍느라 바쁘네요. 드실 수 있겠어요? 어때요? 맛있어 보여요?
그런데 갑보의 양식당 메뉴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미국을 지향한 브랜드라서 미국 가정식에서 먹을 법한 음식들로 만들고 있어요. 메뉴가 엄청 다양한 편은 아니고 한 8개, 9개 정도 되거든요. 견과류가 듬뿍 올라간 샐러드와 치즈로 만들어 더 특별한 gnocchi. 넓적한 면과 면 사이에 해시 브라운을 넣은 라자냐에 짬뽕 햄이 들어간 파스타. 그리고 바다 향이 듬뿍 담긴 리소토까지. 모든 메뉴를 통틀어 갑부는 미국 가정식 메뉴라 부른답니다. 미국 음식이 뭐야라고 하면 사실상 햄버거, 피자 뭐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타코. 근데 이게 사실상 미국 음식은 아니에요. 햄버거는 사실 독일에서 온 거고, 피자는 또 이탈리아에서 온 거고, 타코도 멕시코에서 온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민 온 사람들의 음식이 미국에서 어우러져서 나온 음식이 미국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 멕시코 타코보다 부드럽고, 실제 이탈리안 피자보다 좀 더 마일드하고, 남녀노소, 세계 어떤 사람들도 즐길 수 있는 음식이 미국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호불호 없는 음식. 어디선가 한 번쯤은 먹어봤을 듯한 메뉴. 대중적인 맛의 메뉴를 팔되 1%의 감성을 가미했던 갑부. 세심한 그의 전략이 먹혔을까요? 여심 공략에 성공했답니다. 진짜 혹시 내가 먹을래? 응. 먹으면 되지. 근데 혹시 다 먹을 거야, 통째로? 그래요. 저번에 왔을 때도 그 잠봉베르 파스타를 먹었던 것 같은데 처음 들어보는 메뉴였는데 너무 맛있어서 분위기도 한몫하는데 저 진짜 맛있어서 한 번 더 온 거거든요. 실제로 방문객 중 80% 이상이 여성 고객인데요. 이들은 과연 음식을 먹으며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여기가 어떤 컨셉으로 하고 있는 식당인지 느껴지세요? 네. 메뉴 보고 딱 미국이네. 짜지 않아서 좋고요. 그냥 피스타치오 들어가는 게 다른 데서는 네, 고명으로 잘 안 올라가 있고 그냥 특이하지 않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딱 약간 미국 가정식 느낌? 조금씩 약간 여기 스타일에 맞게 반영할 수 있어요. 그게 좀 맛있는 요리만이 식당의 성패를 가름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단은 오게 해야겠죠, 사람들은. 저는 여기서 생각했던 게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 친구들이 홈파티에 되게 많이 가면은 친구들의 엄마가 밥을 해주거나 할머니가 밥을 해주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게 되게 따뜻하고 기분 좋은 기억이었거든요. 내가 샌프란시스코를 좋아했고 이걸로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의 바이브와 온도 이런 거를 한국에 그대로 갖다 주면 사람들이 이거에 열광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경쟁력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중 따뜻하고 맑은 날씨 덕분에 신선한 제철 식재료가 풍부한 샌프란시스코는요. 지리적 이점에 다국적 이민자들의 식문화가 더해져 미식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물 하나하나 잔, 컵, 음식, 플레이팅, 서비스 그 모든 거, 메뉴판 모든 거에 뭔가 샌프란시스코를 떠올릴 수 있는 그 장치들 다 넣으려고 노력했어요. 단지 소품인데도 사람들이 이걸 갖고 그 샌프란시스코를 느끼시나요? 단지 소품이 아니고 소품조차도 신경을 썼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당연히 노래, 음식 이런 건 기본이고 샐러드 메뉴만 해도 그랜마 하우스 샐러드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 때 옆집 아주머니가 해줬던 레시피를 그대로 가져와서 만든 샐러드예요. 라자냐도 그냥 라자냐로 판매하지 않고 캘리포니아 스타일의 라자냐라고 해서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 때 안에 메시포테이토가 들어갔던 라자냐를 판매하기도 있고 그럼 사람들은 이거를 먹으면서 내가 물론 캘리포니아를 가보지 않았고 샌프란시스코를 가보지 않았지만 먹으면서 그 샌프란을 떠올릴 수 있는 거고 모든 소재도 지승전결이 있잖아요. 이것저것 스토리가 탄탄하게 빡빡하게 돼 있어서 결국 이 브랜드가 결국 완성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맛도 그 중에 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샌프란시스코의 좋은 추억을 공유하고 싶었던 갑부. 미국에서 갖고 온 작은 소품부터 햇살 가득 테라스에 감탄사가 나오는 메뉴까지 모두 그의 작품입니다. 맛은 기본. 진짜 맛있다. 갑부의 섬세함에 감동하니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왜 이리 웃으세요? 맛있었어요. 맛있어요? 네. 그냥 예쁜데
가게보다는 하나의 컨셉이 있는 가게들이 이제 뭐 글씨나 가게 꾸며놓은 느낌이 통일된 그 느낌을 가져가니까 더 와서 더 몰입해서 여기에서 그 시간을 즐길 수 있는.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인기에 주방 셰프팀 손길 바빠지고요. 홀 사정도 다를 바 없겠죠? 손님 나가자마자 재빠르게 테이블 세팅 완료. 그도 그럴 것이 매장 앞엔 여전히 손님들이 대기 중이거든요. 밀려드는 주문에 바쁜 그때 웨이팅 팀 있어? 저희 28팀 됐어요. 26팀이요. 갑부가 나섭니다. 주문이 밀렸네. 저희 주방 들어갈게요. 그가 주방에 들어간 이유. 내가 할게. 네. 뿌려탈 건 들고 가, 알았지? 스테이크를 굽기 시작합니다. 겉은 바삭하면서 속은 촉촉하게 굽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못하는 게 없는 갑부. 손님 주문에 맞게 맞춤으로 구워 플레이팅까지 척척. 스테이크 나왔습니다. 이쯤 되니 갑부의 이력이 궁금해집니다. 네, 그럼요. 주방일도 하죠. 원래 할 줄 아세요? 네, 그럼요. 저 원래 요리사라서. 원래 요리사? 네, 맞아요. 주방에 있을 때 더욱 빛이 난다 싶더니 대세 식당의 맛을 책임지고 있는 9년차 셰프랍니다. 해보고 싶은 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떠난 게 해외여행이었고 그 당시에 돈이 없으니까 카우치 서핑이라는 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한식을 해줄 테니까 나에게 숙박을 지원해주지 않겠니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승낙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밥을 해주는 게 재밌겠다. 재밌구나. 되게 보람차구나. 그리고 이런 행위가 되게 문화를 교류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하면 요리를 하면 내가 외국에서 여행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다. 그냥 여행자가 아닌 거주인으로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요리사는 생각지도 않았답니다. 미래가 막막했을 때 좋아하던 여행을 계기로 요리를 시작하며 전문 셰프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처음에는 뭐 영어도 안 되고 제가 말했듯이 이력서에 채울 능력도 없으니까 그냥 설거지하는 일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설거지로 일을 하다가 거기서 이렇게 손이 어쨌든 주방 일을 하던 친구니까 손이 빠르니까 요리사는 아니었지만 그 제 일을 빨리 끝내고 셰프님 일들을 빨리빨리 도와줬는데 나중엔 언젠가 나도 요리사가 될 거라는 생각에 근데 그러다가 셰프 자리가 갑자기 구멍이 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셰프가 하는 일은 다 할 줄 알았거든요. 같이 옆에서 도와주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헤드 셰프님이 훈 네가 그냥 셰프해 라고 해서 끌어올려 주셔서 그때 이후로 운 좋게 호주에서 그때가 호텔이었는데 그때 호텔 요리사의 시작으로 셰프의 커리어가 시작됐죠. 늦었다고 생각한 만큼 더욱 절실했기에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던 갑부. 실력이 늘어날수록 꿈도 커졌습니다. 파인다이닝까지 가보니까 좀 최고가 일하는 데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엔 한국에 미슐랭이 들어오지도 않은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미슐랭이 있는 국가로 가야겠네라고 생각했고 미국에서 그 당시에 지금은 아마 역전된 건 아닌데 뉴욕이 인구가 1000만이 넘고 샌프란 인구가 80만이었거든요. 근데 미슐랭의 별은 오히려 샌프란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미식의 도시라고 불리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으로 유명한 도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샌프란시스코로 정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로 갔어요. 그에게 샌프란시스코는 꿈의 도시이자 새로운 도전이었는데요. 수많은 시도 끝에 미슐랭 3스타 식당에서 일하게 됐고 그곳에서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정말 다양한 식당에서 일을 해보니까 공통점이라고 했거든. 꼭 음식의 맛 하나만이 식당을 좌지우지하는 게 정말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식당은 음식점이 아니고 외식업이구나라고 결론이 내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 경력에서 미국 미슐랭 3스타 식당에서 요리하셨으니까 요리 잘하시겠네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경력도 정말 화려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그거보다 제가 살아온 여러 나라들 아니 여행했던 모든 나라에서 영감을 받은 게 제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자양분인 것 같아요. 사실 단순히 요리를 잘하는 셰프를 넘어 음식의 스토리텔러가 되고 싶었던 김훈. 경력보다 더 중요한 경험의 가치를 깨달았답니다. 기본 미디엄 웰. 기본 미디엄 웰.
자신의 철학이 확고해진 순간 5년간의 외국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온 갑부. 창업을 위해 과감한 결정을 합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제가 보증금을 뺐고요. 부모님한테 돈을 빌렸고요.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고 소상공인 대출이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 대출을 받아서 그 4개의 3가지 대출과 제 돈 전 재산 2천만 원을 모아서 하게 됐어요. 총 해서 한 1억 2천? 1억 3천 된 것 같아요. 엄청 혼났죠, 진짜로.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아니면은 이거 안 되면 큰일 나는데, 진짜로. 왜냐면 빚이 갑자기 1억이 되니까 사람이 되게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온 신경과 온 뇌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치밀하게, 좀 더 촘촘하게 손님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이 브랜드를 만들지에 대한 생각을 엄청 계속했던 것 같아요.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한 양식당의 결과는 대성공. 다녀간 것을 기록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 그 인기를 실감한답니다. 설명 아무도 안 해. 자신이 경험한 외국의 추억을 손님에게 전달한 전략이 성공했던 거죠. 어디 올리시려고요? 저예요? 블로그 스타일.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이미 너무 핫한 곳이기 때문에 한번 와보고 싶었고, 그걸 제가 직접 경험해봐야지 사람들은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게 됐어요. 다녀간 손님들이 SNS에 올린 인증샷의 파급력은 대단했는데요. 모든 고객이 영업사원이 되어 최고의 광고 효과를 불러온 거죠. SNS의 힘인 것 같아요. 제 스토리나 기사에 노출했던 게 좀 적절히 잘 먹힌 것 같고요. 모든 마케팅은 비용이 드는 게 당연한데 그 SNS에 사람들이 올리는 것 자체가 자발적인 확대 재생산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보고 다른 사람이 또 오고, 그걸 올리는 사람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되는 순간 이제 이게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지속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야말로 마케팅의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게 되는 순간 마케팅은 그냥 100점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이에서 몇 점이라고? 한 8, 90점 되지 않을까요? MZ세대를 위한 감성 마케팅으로 성공의 발판을 마련한 갑부. 실제로 SNS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 매장을 찾은 손님들이 대다수랍니다. 내가 여기로 왔다라는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여기로 와야 내가 용리단길로 왔다 라는 그런 인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기서 찍게 되었어요. 최고의 홍보 전략으로 창업 이후 연일 만석. 사실 누구나 어디서든 맛볼 수 있는 라자냐지만 샌프란시스코에서 먹는 듯한 이 맛과 분위기는 오픈런에 성공해야만 맛볼 수 있으니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죠. 너무 맛있어서 오픈런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 이상이었어요. 네. 봄에 저기 앉아서 먹고 싶어요. 네, 밖에서. 맛과 분위기에서 끝나지 않고 손님의 반응까지 챙기는 갑부. 맛있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어떤 게 제일 맛있으셨어요? 세개 다 맛있었는데 라자냐가 여기 제가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많이 그거 알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와주세요. 영수증 드릴까요? 다음에 또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속 바쁘시면 매출도 상당하겠죠? 네, 매출도 꽤 나옵니다. 연수도 나와요? 네? 어느 정도 나와요? 예, 한 1년에 한 20억 정도. 1년에 한 20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갑부의 양식당 매출은 1년에 약 20억 원. 아니 그런데 처음 얘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56억, 60억 정도 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40억 원은 어디로 간 건가요? 매출의 행방은 알려주지 않고 어디론가 나서는 갑부. 일단 따라 나서 봤는데요. 그때 갑부의 식당으로부터 아주 가까운 곳에서 길게 줄이 늘어선 또 하나의 매장 발견. 매장 이용하시려면 자리 먼저 잡고 이용해 주세요. 매장 이용하시나요? 포장 이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돼요. 요즘 새롭게 뜨고 있는 용리단길의 핫플레이스라는데요. 매장 안쪽도 붐비기는 매한가지. 1번 드릴게요.
여기 이거랑. 그런데 갑부가 이곳에는 무슨 일이신가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빵집이에요. 빵집도 하시는 거예요? 네, 빵집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이곳은 갑부가 운영하는 두 번째 줄 서는 맛집. 양식당 2호점이 아닌 크로아상 전문 베이커리인 게 조금 의외입니다. 갑자기 너무 많은 사랑을 받으니까 저는 사실은 자신이 있어졌지만 또 자신이 없어졌거든요. 내가 이 정도로 내가 잘 될 줄은 일단 몰랐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주다 보니까 그냥 거품인 건가 아니면 운이 좋았던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뭔가 한 번 더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의 눈에서도 저 스스로도 보통 그게 2학년 증후군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좀 더 잘해야 된다는. 그래서 저도 다음 걸 한 번 더 좋은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머릿속이 복잡해 훌쩍 떠난 파리 여행. 그곳에서 두 번째 사업을 구상하게 되는데요. 5개월의 준비 끝에 빵집을 오픈했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비용이 많이 발생했을 것 같아요. 이거 식당 운영했던 거에서 이익이 난 게 있었는데 이익이 난 게 있었는데 그거를 다 여기다가 투자했습니다. 재투자한 케이스죠. 전부 다? 네, 전부 다. 또 한 번의 도전이었던 베이커리 사업. 갑부에겐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는데요. 손님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곰 인형 캐릭터를 활용했습니다. 메뉴 또한 누구나 좋아하는 크로아상을 선택해 손님층의 폭을 넓혔고 한국 사람이 선호하는 겉바 속촉의 식감을 찾기 위해 유럽의 빵집 100여 곳을 다니며 연구를 거듭했답니다. 제가 이번에 유럽 여행을 한 달 정도 갔다 왔는데 거기서 보니까 사람들이 아침에 크로아상이랑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너무 당연하게 하루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를 여는 음식? 이런 포인트에서 너무 포인트를 얻었고 크로아상 전문점을 해보고 싶어서 크로아상 위주로 팔고 있어요. 패스츄리나 크로아상 위주로. 종류가 얼마나 돼요? 지금 저희가 13가지를 판매하고 있거든요. 13가지? 네, 맞아요. 크로아상 종류만 13가지라고요? 버터 맛은 기본 중에 기본. 피자 크로아상도 있고요. 달콤 고소한 피스타치오 토핑은 물론 잠봉 햄과 치즈가 올라간 크로아상. 게다가 샌드위치 메뉴까지. 크로아상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 줄은 몰랐네요. 어떻게 골라 먹는답니까? 먹어볼래? 약간 이런 거랑 아까 슈케이크 있었잖아. 후추도 있어. 저거 먹어요. 저거 먹자. 하나만 더 먹어야 돼. 일단 이거 먹고 버터도 따로 파. 잼도 있네. 잼 고민이 많으신가 봐요. 신중하게 다 맛있어 보여가지고. 그럼요. 신중해야죠. 13가지 크로아상 앞에선 고민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요. 원래 크로아상을 좋아하셨어요? 네. 왜요? 이 결대로 바삭바삭하고 부드러운 게 좋아가지고 많이. 모양이 초승달을 닮아 프랑스어로 크루아상이라 불리는데요. 잘 구워내면 겹겹이 생긴 층 때문에 결이 살아있는 겉바 속촉의 식감이 완성됩니다. 테이블 가득 세팅해 놓으니 유럽 감성 물씬 풍깁니다. SNS 성지에서 사진은 필수. 눈에도 담고 카메라에도 담아야 이곳을 제대로 느꼈다 할 수 있겠죠? 예쁜 사진을 얻기 위해 앞에서 위에서 옆에서 3번은 찍어줘야 직성이 풀리는 MZ 세대입니다. 사진 엄청 진심이시네요. 네. 진심이에요. 어떠세요? 네? 너무 예뻐요. 예쁘지 않아요? 더 감성적인 것 같아요. 네. 어떤 이유 때문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뭐라지 베이커리 디자인이라든지 진열해 놓은 게 요즘 되게 그냥 감성인 카페여가지고 너무 아기자기한 것 같아요. 이런 크로아상 달린 거나. 요즘은 사실 카페들 많아가지고 살아남으면 어떻게 보면 테마를 잘 잡아야 되잖아요. 네. 여기는 크로아상이랑 테마를 잘 잡아가지고 꾸민 것도 그거 신경 써서 한 것 같아가지고 사소한 디테일. 올려주는 거? 컵을 딱 들었는데 이러고 있으면 들었는데 이런 거 보이고요. 되게 섬세하네요. 디테일에 감동받고
귀엽고 아기자기한 것을 좋아하는 MZ세대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한 갑부. 이제 MZ세대들은 전 더 이상 음식으로 그 식당을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음식보다는 브랜드를 소비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손님이 가게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나갈 때까지는 정신없이 두드려 맞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찍고 맛을 코로 먹는지 먹을지도 모를 정도로 두드려 맞고 나가야지 이게 성공된 브랜드라고 생각해요. 먹다가 사진 찍을 게 나오고, 먹다가 감동받는 포인트가 나오고, 먹다가 좋은 노래가 나오고, 먹다가 맛있는 냄새가 나오고 이러면은 그게 그 복합적으로 이 공간을 즐기고 간다고 생각해요. 완전 나 이 음식을 먹었어가 아니고 나 이 브랜드를 갔어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프랑스 파리의 느낌으로 꾸민 매장 앞 포토존 역시 양식당을 운영하며 경험한 SNS 마케팅 전략을 반영한 겁니다. 가게 앞 이쪽 그게 너무 이뻐가지고 사진 찍고 싶대요. 약간 연말 느낌. 아 맞아. 잘 꾸며놓은. 맞아. 지금 몇 번이었지? 50번째인가? 근데 처음 했을 때 90번. 아 맞아. 처음에 90 했는데 2시간 지났는데 아직도 50번째인가? 그래가지고 2시간을 그렇게 기다리셨어요? 네. 주변에서 있다가 그냥 포장했어요. 단순히 빵집을 넘어 복합 문화 공간이 된 갑부의 가게에 MZ세대가 열광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 빵 구매 후 그냥 나가는 손님은 드문데요. 시선 닿는 곳이 모두 포토존인 만큼 사진 촬영은 필수 코스. 역시 인증샷 맛집으로 인정합니다. 제일 쫄깃한 거보다 쫄깃해서 해체될 정도는 아니야. 이곳에서 먹는 크루아상 맛은 더 특별할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안 달아. 이거 엄청 3시간 기다렸어요. 3시간 기다렸어요? 네. 3시간의 기다림이 보람이 있는 맛이에요. 빵뿐만이 아니라 감성을 파니 손님들도 빠져듭니다. 그냥 결국에는 손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브랜딩이고 진정성인데 이 손님들이 왜 우리 가게에 와야 되는 이유, 그거에 대해서부터 거꾸로 들어가면은 결국 이 브랜드는 난 결국 잘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고 경영자거든요. 그럼 손님이 찾아줘야 되는 건데 보통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거 왜 하셨어요? 아, 제가 이걸 잘해서요. 내가 이걸 좋아해서요. 라고 되는 순간부터 저는 그 브랜드의 허점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손님이 무엇을 좋아할까? 그 고민은 창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한시도 놓은 적이 없는데요. 지금의 이 공간도 그 고민에서부터 시작됐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에선 셰프 김훈이 아닌 깐깐한 김훈 대표로 통합니다. 딸기 크로핀 이제 실수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좀 넓게 큰 거고 너무 좁은 것보다 그냥 딱 8cm로 좀 적당하게 크게 했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크림치즈 크림으로 했는데 요거트 크림을 바꾸자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좀 했고 한번 낮게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들어요? 한 요 정도까지 될 것 같아요. 베이커리 주방을 따로 낸 이유가 있다네요. 좀 뭔가 제빵 랩 연구실 같은 거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따로 뺐습니다. 사장님 어느 정도까지 관여를 하시는 거예요? 신메뉴 나올 때 빵 테스트, 신메뉴 기획, 뭐 그리고 계속 매일매일 뭐 빵 개수 몇 개 나오는지 이런 거 정도만 체크하고 나머지는 주방 총괄 셰프님한테 다 맡기고 있어요.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걸 하자라는 주의거든요. 매일 아침 7시부터 매장에서 판매할 빵이 연이어 나오는 이곳. 하루 1,500개의 빵을 만들고 틈틈이 신제품을 연구하다 보니 온종일 고소한 빵 냄새로 가득합니다. 맛있는 식감과 풍미를 찾기 위해 창업 전 5개월간 이곳에서 살다시피 했다는 갑부. 어떤 모양이 더 예뻐 보일지, 어떤 재료와 더 어우러지는지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는데요. 그 결과 누구나 좋아하는 지금의 크루아상이 탄생한 거죠. 물론 13가지만으로 만족할 갑부가 아닙니다. 틈만 나면 신제품 연구 중. 아니 요거트가 이 빵이랑 되게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생크림 쓰죠. 아 그래요? 그렇게 하면 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더 어쨌든 단면을 줬으니까 더 많아 보이잖아.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크림 바꿔서 테스트 다시 한번 하는 걸로. 네네.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옆에서 보니까 대표님의 좀 요구사항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아, 네, 저 굉장히 좀 많은 편이시긴 하세요. 까다롭지 않으세요? 이렇게 뭔가 좀 생각하는. 좀 까다로워도 이제 손님들이 좀 더 이제 만족을 많이 하시고 근데 제가 보는 눈이 좀 모자라다 보니까 대표님이 그런 거 좀 많이 해주셔서 두 고객들이나 저희는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딸기철에 맞춰 시즌 메뉴를 개발 중인데요. 무려 17번의 테스트를 거친 후에야 출시 결정. MZ세대의 눈과 입을 사로잡은 대세 맛집은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얘는 이제 3개월이 넘어 4개월 차로 들어온 것 같아요. 이제 한 달에 한 3억 정도 나와서 60억 정도 60억 정도 하는 거 같겠죠. 갑부가 운영하는 빵집과 양식당 이 두 곳의 연매출이 약 60억 원. 창업 2년 만에 놀라운 성과를 이뤘네요. 다음 날 추억의 장소를 찾은 갑부. 여기가 위에 저 빌딩 옥상에 레스토랑이 있대요. 그래서 뷰가 엄청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돈 많이 벌고는 저런 데서 밥 먹어봐야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떠오르네요. 가보셨어요? 못 가봤습니다. 아직도요? 아직도 더 열심히 해서 가봐야죠. 성공을 말하기에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는 갑부. 힘들었던 기억 때문이랍니다. 여기 모임이 있어서 왔는데요. 오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좀 그러네요. 옛날 생각. 여기 원래 계셨어요? 네, 여기서 한 2년 있었어요. 살았어가지고 예전에 고시 공부했었어가지고 여기서 회계사 공부했었어가지고 회계사 공부를. 저기가 제가 살던데 어디요? 하우스라는 고시원이었는데 지금과는 다른 꿈을 꾸었던 10년 전. 오랜 꿈인 회계사가 되기 위해 다른 길은 생각지도 않았는데요. 2년 동안 누구보다 노력했지만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더 해도 안 될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 시간 낭비를 안 하기, 기회비용적으로 안 하는 게 맞다고 오히려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좌절감보다 지금 내가 멈추는 게 더 현명하다는 생각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10년, 이렇게도 해서 안 되면 10년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여기서 더 이상 낭비하는 게 오히려 더 시간 낭비고 빨리 나는 더 내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게 더 급급했던 것 같아요. 확신이 없었기에 꿈을 접었던 갑부. 물론 두렵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합격과 불합격으로 해서 남이 인정하고 남이 조여주는 걸 떠나서 저 스스로에 대한 이제 확신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움츠러들고 그래서 다음 도전은 좀 더 잘해야지, 좀 더 인정받아야지. 그게 남으로부터뿐만 아니라 나로부터도 그러려고 되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그러다 보니까 책찍질하고 더 스스로를 조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나름의 노력을 했지만 합격의 길은 쉽지 않았죠. 그때는 인생의 전부라 생각했던 회계사의 꿈. 비록 이루진 못했지만 지금껏 자신만의 길에서 성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갑부인데요. 그 꿈을 누구보다 응원해주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지만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친구들. 영업 외모해줘.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라서. 네. 자, 그 회계사 공부했던 친구들. 이거 제가 말까요? 네, 말해주세요. 여의도 표준으로. 네, 넣으세요. 빵 다 팔았어. 빵 지금 다 떨었어. 빵 하나도 없어 들어가 봤는데. 먹었지? 먹었지? 빵. 잘 나와봐줘. 진짜 맛있던데 빵. 진짜 맛있더라. 아니 내 주변에서 다 여기 오려 그래. 근데 못 들어와. 진짜 맛있어. 이제는 다른 길을 걷지만 만나면 늘 서로의 길을 응원해 줍니다. 우리가 그 학원 수업을 들으면 앞자리가 되게 치열하거든요, 경쟁이. 앞자리 앉으면 이게 공부 집중도 잘 되고 하니까 되게 새벽에 나와야지만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데 훈이가 항상 그 자리 맨 앞자리. 잘 될 줄 알았어요. 훈이는 뭘 하든 진짜. 우리가 축하해줄 수 있는 자리에 있어가지고 나 그게 너무 좋아. 이제 저희는 북고 형은 계속 공부할 때 만났었는데 이미 그때부터 이제 너무 간절한 자격증을 저희가 갖고 있는 거라 형이 조금 저희 보면 조금 질투를 했었대요. 그래서 네, 그때 떨어지고는 한동안 연락하기가 좀 힘들었었어요. 진짜 솔직히 시기 질투가 되게 많은 사람이라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못할 때 남들이 잘하면은 여전히 시기 질투가 많더라고요. 근데 저를 그런 조건 없이 되게 응원해주는 친구들이잖아. 이런 친구들이 너무 고맙죠. 진짜. 너무 감사하고. 나도 한국의 트렌드를 이끄는 사람이 되고 싶어. 회사의 문화를 따라가야 되는데 형은 트렌드를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원래는 되게 잘 되고 싶다는 욕망이 되게 컸다. 근데 이제는 무조건 누리자. 이게 어쨌든 처음에는 계속 이거보다 더 이게 되니까 이게 만족이 안 되고 이게 만족이 안 돼.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분명히 너네들도 누군가가 부러워할 사람들이고 나도 누군가가 부러워할 사람인데 이거를 내가 즐기지 못하고 계속 뭔가 그런 욕망만 많아진 괴물이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뭘 하더라도 내 행복이 우선이다. 이게 지금 진짜 행복이 우선이다. 형이 해줘 행복이 우선이다. 와 너무 웃기네. 행복이 우선이다. 이제는 추억을 나눌 친구가 있어 행복한데요. 꿈에 대한 확신이 없어 외로웠을 그 시절의 밤. 이제 갑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다음 날 빵집 오픈 전. 오늘도 오픈런 나선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데요. 매장 안도 부산하기로는 매 한 가지. 오픈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나 봅니다. 이른 아침부터 어디 공사라도 하는 건지. 사다리는 어디에 쓰려고요? 포토존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좀 크로와상을 좀 설치하려고. 새로 포토존. 아, 네, 그쵸. 매장 가운데 자리한 기둥의 벽면이 영 허전했나 봅니다. 그곳을 채우기 위해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내놓은 갑부. 감성 업그레이드를 위한 특별한 공사가 시작되는데요. 갓 구운 빵이 이색 오너먼트로 변신하는 순간 크루아상 맛집 느낌의 특별한 포토존이 완성됐습니다. 이야, 아이디어 좋다 좋아. 선생님도 진짜 재밌으시겠어요? 재밌죠. 확실히 뭔가 이것저것 해보는 게 일단 제일 재밌는 게 이게 바로 피드백이 와요. SNS에 바로 올라가거나 이번에 내가 했던 기획이 이런 거 하나만 더 기획이라고 좀 얘기하는데 기획 같은 게 먹혔다. 계속 재밌는 걸 찾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계속 단골들을 두 번 오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신규 손님들은 계속 재밌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손님의 반응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신이 난 갑부. 여기에 조명이 빠질 수는 없겠죠? 불을 켜니 매장 분위기까지 몇 배 더 밝아졌습니다. 자꾸만 눈길이 가는 것이 왜 다들 포토존 하는지 알 것 같네요. 식당 문은 닫아도 쉴 틈 없는 갑부. 신메뉴 회의가 있다는데요. 다음 달 메뉴 뭐 할까, 정수야? 립 같은 거 하는 거 어때요? 립 너무 좋지. 이런 립 괜찮네. 통으로 바베큐 되니까 되게 믿음스럽다, 진짜로. 이거 하나 클릭해보자. 이런 거. 매달 특별 메뉴를 출시하는 갑부의 식당. 이번에는 립 스테이크랍니다. 괜찮네. 이렇게 한번 테스트해보자, 이따가 그러면.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립에다가 네가 말한 치볼레 소스 바르고 이제 당근을 뿌려서 한번 테스트해보자. 이국적 감성은 살리면서 자신만의 해석이 더해져 완성된 메뉴. 당근 피레 소스를 가미한 립 스테이크입니다. 더욱 좋은 맛을 내기 위해 직원들과 품평의 시간을 가집니다. 사진 찍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진 찍는 것도 중요하니까. 아이디가 되게 좋았다. 감자 피레보다 이게 확실히 낫네. 맛과 비주얼을 모두 잡는 것이 목표. 호불호 없는 맛? 현재 이제 치킨집에서도 치폴레 소스 이런 거 많잖아. 밑에 당근감자 특별히 섞었으니까
개성도 있고 많이 팔릴 것 같아요. 럽 바를 때 허브가 많이 들어가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 럽의 허브 향을 좀 줄여야 돼. 소스도 그리고 마지막에 스모크 향 좀 더 주게 토치 같은 거 해줬으면 좋겠네. 그럼 이거 지금 말한 내용으로 한 번 더 정리해서 테스트해보고 다시 한번 테스트해보는 걸로 하자. 그리고 나서 메뉴 내는 기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시식 한 번 더 해보는 걸로. 주변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좋아할까에 대한 왜 이건 사람들이 좋아할까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잘한다고는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넘버원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도 많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직 배워야 될 점도 올라가야 될 점도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저보다 잘하시는 선배님들도 너무 많고 그분들 보고 꾸준히 배우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처럼 돼야죠. 그래야지 더 열심히 일을 좋아하기도 하고 더 잘해야지 오래 이 시내에서 살아남겠죠. 오래도록 사랑받고 싶은 갑부의 마음. 거기엔 손님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는데요. 진심은 통한다고 했죠? 그 마음 손님들도 분명 알아줄 겁니다. 오늘은 바쁜 일정을 미뤄두고 먼 길을 나섰습니다. 두 손 묵직하게 크루아상을 챙겨가는 곳은 부모님이 살고 계신 갑부의 고향집인데요. 새해를 맞아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이세요? 예. 피디님이세요? 피디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집이 먹을 게 없어. 집이 이렇게 깨끗해. 줘야지. 거의 모델하우스 온 느낌이잖아. 아버님이시고.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유, 예, 잘 뵙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멀리까지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멀죠, 좀. 네. 세 남매 중 가장 멀리 떨어져 사는 갑부인데요. 늘 가족이 그립지만 유독 보고 싶은 한 사람. 누구예요? 제 조카예요. 아, 네. 200일이 좀 안 된. 217? 200 며칠 됐어. 7개월 다 7개월. 너무 귀여워. 조카. 한두 달 결혼했어야 되는데. 그쵸. 너무 귀엽죠, 진짜. 그래요? 조카 바보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이 사람. 얼마 전 SNS를 시작한 갑부의 아버지였네요. 손님들이 이제 먹고 올린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딱 꼭 들어가보고 부르고 가게 한 번씩 꼭 보고 그러지. 그래서 어떤 손님들 반응이 어떤 것 같죠? 맨날 말해주세요. 아드님 걸 보신다고요? 네, 그러죠. 가게에 이런 댓글이 달렸다. 댓글 같은 거. 그래서 별로 통화를 자주 안 해도 뭔가 80~90%는 알아요. 왜냐면 아들이 올린 걸 아침 저녁으로 한 서너 번씩 보니까 옛날 30년 전에 장사하고 지금은 이제 또 틀리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틀리니까 젊은 감각으로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기다리던 형님네 가족도 도착했습니다. 갑부가 벌떡 일어나 반기는 이유 짐작하시겠죠? 안녕. 카메라 봐보네. 아까 그 사진을 봤던 조카? 맞아요, 그 조카예요. 너무 이쁘죠? 어리둥절이지. 몇 달 만에 가족들이 모였기에 어머니도 바빠집니다. 간만에 아드님 오셨다고 이렇게 맛있는 것도 이렇게 준비하시네요. 네. 지금이야 웃으며 말할 수 있지만 아들의 사업 얘기에 고민도 많았답니다.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이거를 말려야 되나? 어머, 응?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자금을 좀 빌려주셨어요? 빌려주긴 했죠. 근데 또 한다는데 안 빌려줄 수는 없죠. 네, 그래서 빌려주고 받았어요. 얼마 만에요? 한 석 달 만에 받았나? 그렇게 빠지죠? 네. 엄마 갚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알았어. 그래서 받았죠. 받아야죠. 이자는 안 주셨는가요? 이자? 네, 그런 건 없어요. 처음엔 반대했지만 이제 누구보다 아들을 믿어주는 어머니.
타지에서 밥도 못 챙겨 먹고 일하는 아들이 안쓰러워 좋아하는 음식으로만 한상 가득 차렸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둘러앉아 함께 먹는 밥맛은 말해 뭐하겠습니까? 귀여운 조카와 함께라 행복 2배입니다. 엄마한테 가자, 엄마한테 가자. 엄마한테 가자. 결국 엄마가. 애가 형을 닮았네, 울보네. 그치, 원래. 형이랑 나랑. 원래 형이랑 안 닮아. 형이랑 나랑 원래 울보였잖아, 뭔가. 되게 다 울보야. 화목한 분위기에서 자란 늘 밝았던 어린 시절의 갑부. 유독 먹는 것을 좋아했던 아이는 이제 외식업의 트렌드를 이끄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어렸을 때 엄청 많이 싸웠어요. 아 그래요? 네. 1년 터울이라서 네, 막 진짜 엄청 많이 싸웠어요. 지금의 모습 보면 어떠세요? 지금은 대견하고 멋있죠. 네. 동생이지만 참 배울 것도 많고, 네 형으로서 좀 본받을 것도 있고, 네.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아 동생이지만. 네. 이제 가족들이 갑부에게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옆에서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야무진 여자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바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못 하게 해요. 말도 못 꺼내게 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너 남자 좋아하냐고 이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시죠? 문제가 있습니다. 밥맛이 뚝 떨어지네요. 그래도 좀 분발하셔야 되겠어요. 뭐 그쵸 뭐. 그쵸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뭘 열심히? 네? 열심히 일해야죠. 올해도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더 건강하게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일 만들어보자. 모두의 응원 덕분에 또 한 번의 도약을 꿈꾸는 갑부. 돌아보면은 진짜로 되게 순탄대로 되게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내실을 다졌느냐를 보면은 사실은 아직은 멀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걸 좀 더 탄탄히 해서 좀 더 멀리 뛰기를 도약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온 거는 진짜로 한 5%도 안 됐으니까 갈 길이 머니까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겸허하고 항상 감사히 열심히 일하자.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으로 도전을 이어온 청년 갑부 김훈. 앞으로 더욱 빛난 그의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